네, 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 10강으로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란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는 시험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확률 분포를 의미해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동전 던지기라는 실험을 했을 때 결과는 앞면과 뒷면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듯 실험의 결과가 두 가지로 한정될 때 각 결과가 나올 확률을 표현해 주는 게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그런데 확률 변수를 이용해 표현해 주려면 먼저 실험의 결과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 앞면이 나오면 확률 변수 x를 1이라고 정의해 주고 뒷면이 나오면은 확률 변수 x를 0이라고 정의를 해 주어 볼게요. 이 경우 만약 공정한 동전이라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x가 1일 확률은 2분의 1, x가 0일 확률도 2분의 1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두 개의 결과만을 가지는 실험에서 각 결과가 나올 확률을 확률 변수를 이용해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전에 우리는 이처럼 각 결과값에 확률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확률 분포라고 배웠었죠. 베르누이 분포는 두 개의 결과만을 가지는 실험에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로 확률 분포를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x가 0일 확률은 2분의 1이고 x가 1일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죠. 동전 던지기 이외에도 시험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제품의 불량 여부 이런 것들도 결과가 두 가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를 이용해서 그 결과의 확률 분포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베르누이 시행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성공을 확률 변수 x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실패는 x는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베르누이 시행에서의 확률 변수 x는 0과 1의 두 개 값만 가지는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의 경우에만 베르누이 분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베르누이 시행에서의 확률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 확률을 p, 실패 확률은 1-p로 가정을 합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죠. 또한 교재에 따라 1-p를 q로 정의 내리는 교재도 있어요. 어쨌든 q로 표현되는 교재에서도 이 q의 값은 1-p와 같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공 확률 p와 실패 확률 1-p를 더하면은 결국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확률을 합하면 반드시 1이 되어야 한다는 확률의 기본 원칙과도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x가 1일 확률, 즉 성공할 확률이 p이고 x가 0일 확률, 즉 실패할 확률이 1-p일 때 우리는 이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를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표현하고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해요.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데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b는 베르누이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은 p, 그리고 0일 확률은 1-p라고 우리가 이미 알아봤었죠. 이렇듯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이 주어졌을 때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이전 강의들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봤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서 x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특정 값을 의미하고요. 뒤에 확률은 확률 변수가 그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시그마 기호가 있다는 것은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과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것들을 모두 더해주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이 식에 따라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우선은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값인 1을 생각해 볼게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했죠? p라고 했기 때문에 1과 p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이에요. 그리고 0이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했죠? 1-p가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준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더해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p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결국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p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분산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알아봤었던 공식이 있었죠.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을 통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률 변수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확률 변수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앞서 구했던 x의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에서 이 x 부분만 x제곱으로 바꿔주면 돼요. 따라서 x제곱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볼게요. 먼저 확률 변수 x가 1일 때는 x제곱도 1이므로 1 곱하기 p가 되고요. 확률 변수 x가 0일 때는 마찬가지로 x제곱도 0이고 그 0이 나올 확률인 1-p를 곱해주면 돼요. 뒷부분은 0이 되고 앞부분만 남으므로 따라서 x제곱의 기대값은 p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변 중 첫 번째 x제곱의 기대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p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항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이미 구했었죠. p라고 이미 구했었어요. 따라서 이를 제곱해주면은 p 제곱이 됩니다. 결국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p-p 제곱이 되고요. 이를 p로 묶으면 p 곱하기 1-p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p를 q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따라서 pq로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결국 분산은 p 곱하기 1-p 혹은 pq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고 앞면이 나올 때를 확률 변수 x는 1이라고 규정할 때 동전 던지기 한 번씩 하는 것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이 경우 일단 가능한 결과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면이 나올 때를 확률 변수 x는 1이라고 규정했으므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곧 성공 확률이 되고 그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성공 확률이 2분의 1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평균은 성공 확률 p라는 걸 이미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p 곱하기 1-p임을 이미 구했습니다. 이 p에다가 2분의 1이라는 성공 확률을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평균은 2분의 1이 되고 분산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제가 이전에 인문 강의 시리즈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해당 영상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재밌고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분포와 유사해요. 단 차이가 무엇이냐?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 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실험을 했을 때는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를 통해 확률 분포를 살펴보지만 여러 번 던졌을 때는 이항 분포를 이용해 그 확률 분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단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어야 하며 성공 확률은 매 시행마다 동일해야 하고요.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2번 했을 때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두 번째 실험의 성공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전 던지기처럼 매번 던졌을 때 성공 확률이 또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항 분포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는 아래 나와 있는데요.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2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용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항 분포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는데요. 베르누이 분포에서 n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죠. 여기서 n은 전체 실험의 시행 횟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5번 했다면 n은 5가 되는 거죠. 확률 변수 x는 n번의 시행 중 몇 번이나 성공했냐를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5번 해서 앞면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가정하고 3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x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는 베르누이 분포에서처럼 성공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정확히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즉 n번의 시도 중 정확히 성공이 x번 발생할 확률을 알려주는 함수를 의미해요.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서 좌변은 제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는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어떤 특정 값 소문자 x를 취할 확률을 의미하고요. 이 확률은 n 컨비네이션 x 곱하기 p의 x승 곱하기 1-p의 n-x승이 돼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n은 시도 횟수, 소문자 x는 성공 횟수를, p는 성공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를 예시를 통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눈이 6이면 성공이라 하고 그때의 확률 변수 x를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실패라 하고 그때는 x를 0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3번 반복할 때 성공이 정확히 2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주사위 눈이 6이 나오면 x는 1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외의 눈 1, 2, 3, 4, 5가 나왔을 때는 실패가 되고 x는 이때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도 성공 확률 p는 6분의 1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3번의 시도 중 2번 성공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2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할 확률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각 시행이 독립이므로 2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할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3번의 시도 중 2번 성공하는 또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상황은 처음에 2번 성공하고 세 번째에는 실패한 경우였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이런 다른 경우들도 결국 2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확률은 결국 같아요. 값이 6분의 1 제곱 곱하기 6분의 5가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경우에서 3번 시도 중 2번 성공할 확률은 6분의 1 제곱 곱하기 6분의 5가 되고 단 이런 경우가 3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3을 곱해주면 우리가 3번의 시도 중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할 확률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를 A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왼쪽의 조합 기호를 이용한 부분은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A라는 확률에다가 A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함수를 일반화하자면은 n번의 시도 중 x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는 n 컨비네이션 x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성공 확률 p에 성공 횟수 x만큼 제곱을 해주고 실패 확률 1-p에 실패 횟수 n-x승만큼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 이 공식에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 조합을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뽑힌 사람들끼리 혹은 뽑힌 물건들끼리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예요. 뽑힌 사람들끼리의 순서가 다를 때, 유의미하게 다른 경우가 된다면 우리는 순열의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뽑힌 순서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이 아니라 조합의 공식을 쓰는 건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시에서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살펴봤었죠. 여기서 동그라미는 성공한 경우를 그리고 X는 실패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랑 같냐면은 3명 중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근데 이 경우를 보시면은 뽑힌 두 사람의 순서가 다르다는 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쨌든 맨 위의 경우는 1번과 2번이 뽑혔다는 점에서 누가 먼저 뽑혔냐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둘이 같이 뽑힌 게 오히려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는 경우의 수를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왜 이항분포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 쓰이는지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총 n번 시도에서 x번 성공할 확률이잖아요. x번 성공을 하게 되면은 실패한 횟수는 당연히 n-x번이 되고요. 따라서 x번 성공하고 n-x번 실패할 확률은 px승 곱하기 1-p의 n-x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 그런 경우의 수가 총 n 컨비네이션 x개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합의 공식을 앞에 반드시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변수 x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의 성공 횟수이므로 다음처럼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x1은 첫 번째 베르누이 시행을, x2는 두 번째 베르누이 시행을 의미합니다. 각 베르누이 시행은 성공했을 때는 1, 실패했을 때는 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베르누이 시행에서의 총 성공 횟수가 바로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x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식과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식의 양변에 기대값을 취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서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 우변만 따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각 베르누이 시행의 기대값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p가 되고요. 우변에는 p가 총 n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우변의 값은 np가 됩니다. 즉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np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도 이 식을 통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7강에서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각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각 베르누이 시행의 경우 서로 독립이므로 우리는 따라서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양변에 분산을 취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각 베르누이 시행의 분산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p 곱하기 1-p이며 이 p 곱하기 1-p가 총 n개에 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npq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np이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5, 2분의 1을 따를 때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이 0, 분산이 1이라고 한다. 이때 상수 a, b의 곱 a, b를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여기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활용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풀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시도 횟수 n은 5이고 성공 확률 p는 2분의 1인 이항분포를 지금 따르고 있죠.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면 기대값의 공식은 뭐였죠? np였기 때문에 5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2분의 5가 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분산도 구할 수 있는데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구하는 공식이 n 곱하기 p 곱하기 1-p였죠. 따라서 5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이는 4분의 5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가로 알아낸 정보고요. 문제에서는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죠?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은 1이라는 정보가 추가로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 이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수 있죠? 다항식의 기대값은 변수에만 우리가 기대값을 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a 곱하기 2x 플러스 b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이 자리에 대입해주면은 a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b는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다음에는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이 식을 풀어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의 분산의 경우 7강에서 배웠듯이 확률 변수와 붙어있지 않는 상수는 의미가 없어져요. 따라서 확률 변수와 붙어있지 않는 b는 사라지게 되고요. 확률 변수와 붙어있는 상수인 a만 의미를 가지는데
A가 어떻게 빠져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곱이 돼서 빠져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A제곱 곱하기 X의 분산이 되고요. 이 값이 바로 1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확률변수 X의 분산 자리에 4분의 5를 대입하면은 A제곱 곱하기 4분의 5는 1이 되고요. 양변에 5분의 4를 곱함으로써 A제곱 값이 5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경우 우리는 A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A가 양수인 루트 5분의 2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값을 위의 식에 대입해주면은 루트 5분의 2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약분이 되고 루트 5분의 5는 마이너스 b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모든 걸 다 구했어요. 결국 a는 루트 5분의 2, b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5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a와 b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0이 됨을 알 수 있고, 즉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a를 양수 루트 5분의 2로 가정했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로 가정해도 답은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b가 양수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 부분을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제곱과 그 외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제곱의 차를 확률변수 y라고 할 때 y의 평균을 구하라. 네, 뭔가 복잡하죠? 근데 기본부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6번 던졌고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6번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우리가 x라고 규정을 지으면은 이를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6의 약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1, 2, 3, 6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는 성공 확률이 6분의 4, 즉 3분의 2인 베르누이 시행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항분포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확률변수 x는 시도 횟수가 6이고 성공 확률이 3분의 2인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구해야 될 게 뭐죠? 이 확률변수, 즉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제곱과 그 이외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제곱의 차를 확률변수 y라고 규정한다고 했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뭐냐면은 x제곱 빼기 실패 횟수의 제곱이 곧 확률변수 y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 횟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총 6번 던져서 x번 성공하기 때문에 실패 횟수는 6-x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6-x만 대입하면은 확률변수 y의 정의를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확률변수 y는 x제곱 빼기 6-x의 제곱이라는 것이죠. 이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를 계산해 보면은 12x-36이 됩니다. 즉 y는 12x-36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확률변수 y의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양변의 기대값을 취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는 12 곱하기 2x 마이너스 36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2x의 값은 이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죠. 확률변수 x의 평균은 np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n 곱하기 p를 해주면은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2x 자리에 4를 대입하면은 48 빼기 36, 12가 됩니다. 따라서 y의 평균은 12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항분포도 앞으로 여러분이 통계를 배우시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10강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